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이번 사연은 입덧으로 힘든 예비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펑펑 운 사연이네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9주 5일 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제 나이는 37살, 그리고 이번 임신은 제 첫 아이인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쁜 일이면서도 동시에 걱정과 불안도 많은 시간이기도 해요. 이 나이에 처음 아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매일매일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과 몸의 변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길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37살이라는 나이에 첫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생길 수 있을지조차 고민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는 걸 실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쁨과는 별개로 몸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하루도 편하게 보내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침에만 속이 안 좋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메스껍고 토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심할 때는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토하기도 하고 물을 마셔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에요.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에게는 엄마가 주는 조언이나 위로가 없어요. 이런 몸의 변화와 심리적 불안감을 겪을 때 친정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입덧이 심할 때마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엄마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나를 챙겨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사실 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었어요. 입덧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혹시 예전 어른들이 사용했던 비법 같은 건 없는지 묻고 싶고, 조언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더 막막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계시지만 아직 많이 친하지 않아서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이라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기회도 많지 않았고 서로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아들 셋을 키우셨으니 분명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도 그동안 별다른 조언이나 도움을 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솔직히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신했을 때 시댁에서 가물치며 좋은 음식들을 챙겨준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음식을 챙겨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시니 그저 서운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챙겨주셔서 서운하다. 사실 제가 남편과 동갑이고 둘 다 서로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쉽게 말하기 어려웠는데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게 됐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자주 통화하는데 사실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셔. 나이 들어 첫 손주가 생기니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시거든. 괜히 그런 걱정을 너한테 말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말을 안 하신 거야. 남편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아이가 걱정되어서 차마 말을 꺼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셨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권했어요. 어머니도 분명 내가 힘든 걸 알고 싶어 하실 거야. 너도 어머니랑 더 친해질 기회가 필요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솔직하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도 입덧이 정말 심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시어머니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저처럼 힘든 임신 시절을 보내셨다는 걸 생각하니 이제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음식을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바로 올려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이 대화 한 번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생각해 주시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섣불리 서운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놀라운 점은 그 와중에도 우리 남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타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하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밤마다 제 배를 쓰다듬어주고 제가 토하면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입덧 때문에 역겨워서 힘들어할 때도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며 뽀뽀도 해주고요. 저를 위해 속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잔뜩 사다 주면서 회사 일도 힘들어 보인다고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신경 써주고 있어요. 남편이 집안일도 거의 도맡아서 하고 설거지나 청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제가 너무 힘들어 머리도 못 감을 때는 제 머리까지 감겨줘요. 그런 남편을 보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친정엄마와 딸 같은 관계는 아니니까요.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서로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 시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느낀 건 오해가 풀리면 관계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걱정해 주셨고 저 역시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물론 입덧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고 저 역시 잘 이겨내서 이 아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